여러분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점심 제가 사기로 하고 대신 한 10분만 좀 더 할게요. 그래서 저기 정보 끝내놓고 내일 보완하고 외사만 딱 하는 것으로. 그러면 내일 오후에 한 2시간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자, 집시법 1494번. 자, 집시법 1번에 집시법 2조 2호가 규정한 시위에 해당하려면 공중이 자유를 통행할 수 있는 장소라는 요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된다. 그렇습니까? 시위의 형태가 두 가지죠.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 집시법상 시위는 여러분 집시법에서 시위가 딱 개념정의 되어 있는 겁니다. 집시법에 5개 집회와 시위는 딱 개념정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정작 집회는 개념정의가 안 되어 있죠. 집시법에 집회는 개념정의가 되어 있지 않고 5개 집회나 시위는 개념정의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집시법상 시위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첫 번째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를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두 번째 유력 또는 기세를 보여서 그 기억, 니은 중에 하나로 불특정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시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위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일반인이 자유를 통행할 수 있는 장소 행진하거나 또는 유력 기세를 보여서 두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지문 1에 공중이 자유를 통행할 수 있는 장소 이 요건이 없어도 그냥 유력 기세를 보여. 그래서 불특정 다수 의견에 영향을 미치려고 해. 그러면 시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이번에 유형상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띄었어. 그럼 무조건 기자회견이고 집회 시위가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을 봅니다. 유형상 기자회견을 띄었다 하더라도 유형상 음악회 형식을 띄었다 하더라도 그 실질이 집회 시위면 집회 시위로 봐서 신고 없이 하면 미신고 집회 시위 개최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은 맞는 표현인데 집시법은 5개 집회와 시위를 구분해서 개념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시법에서 정작 집회에 대한 개념은 정의하고 있지 않은데 5개 집회와 시위의 개념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순수한 1인 시위는 동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1인 시위는 시위가 아니죠. 왜? 다수가 돼야 되는데 그 다수가 한 명은 다수가 아니잖아. 그리고 4번에 이 다수에 대해서 2인 이상이냐 3인 이상이냐 하여튼 2인 이상만 되면 지시법 규제 대상인 다수에 해당한다라고 판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1495번 집시법. 자, 기억에 질서 유지인이란 관할 경찰서장이 임명해? 관할 경찰서장이 왜 임명해? 질서 유지인이란 주최자가 필요하면 임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필요하면 임명하고 필요 없으면 임명하지 않고. 그래서 주최자가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질서 유지인이라고 하고요. 이 질서 유지인의 자격은 뭐가 있어요? 18세 이상 딱 있습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질서 유지인의 자격 18세 이상 그리고 나머지는 없어요. 나머지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없습니다. 그냥 18세 이상이라고만 딱 돼 있습니다. 자, 디귿에 관할 경찰관서장은 5개 집회 시위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반 때부터 24시간이 아니라 12시간 이내에 24시간을 기한으로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 시위 신고 5개 집회 시위는 이제 신고하고 해야 되죠. 자, 신고하고 해야 되는데 그 신고를 언제부터 해야 돼? 자, 신고는 집회 개최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신고를 해야 되죠. 자, 신고를 하면 바로 접수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접수증 교부. 언제 접수증을 교부해야 돼? 그냥 즉시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즉시 접수증을 내줘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시 접수증을 교부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통고를 할 수가 있어요. 보완 통고, 금지 통고, 제한 통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완 통고는 12시간 이내에 24시간을 기한으로 보완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금지 통고는
48시간 이내에 접수한 지 48시간 이내에 금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한 통고는 이게 기한이 없어요. 그래서 제한 통고에 대해서는 표현이 두 가지로 쓰입니다. 집회를 개최하기 전까지만 제한 통고만 하면 된다. 이런 표현도 쓰이고 또 심지어 집회 개최 이후에도 제한 통고는 할 수 있다. 이런 표현도 쓰입니다. 그래서 제한 통고는 기한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디귿에 24시간 이내 48시간을 기한으로가 아니라 보안 통고는 12시간 이내에 24시간을 기한으로 뭐 엄청 많이 나오는 지문이에요. 이거 엄청 많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넘어가서 1496번 자 집시법 용어 자 2번에 주관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 이게 누구야? 주최자죠. 주최자. 그래서 집회 관련해서 최고 높은 사람이 주최자예요. 그래서 주최자가 주관자를 둘 수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둘 수 있는 것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둘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고로 높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고로 높은 사람이 주최자다. 그래서 주최자가 주관자를 둘 수 있는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주관자가 아니라 주최자고요. 그다음 그 밑에 주관자가 주최자를 따로 두는 것이 아니라 주최자가 주관자를 따로 두어서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서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고요.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보고요. 1497번 넘어가고 1498번 자 집시법 1번에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자 주최자는 질서 유지인을 따로 둬서 집회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어? 주관자지 주관자. 이 표현이 조금 비슷하긴 해. 헷갈리긴 해. 근데 이렇게 집회 시위를 통째로 맡기는 사람은 주관자고 질서 유지는 뭐야? 질서 유지에 관해서 보좌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질서 유지에 관해서 주최자를 보좌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질서 유지이죠. 주관자는 그냥 통으로 맡길 수 있는 사람이고요. 자, 2번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해서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 유지인으로 임명해야 한다? 임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아니 집회가 2인 이상이면 다 집회이기 때문에 뭐 2명, 3명 하는 것은 뭐 질서 유지인을 어떻게 뭐 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질서 유지인 더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에 5개 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2곳 이상의 경찰서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 경찰청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근데 2곳 이상의 시도청이면 경찰청장에게 아닙니다. 2곳 이상 시도청 관할이면 주최지 관할 시도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게 뭐랑 연관되어 있냐면 여러분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이 집정과 136 10일 이내 바로 이 상급경찰 관서장한테 제출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고를 경찰청장한테 하게 되면 그러면 이의 신청 대상자가 없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은 바로 이 상급경찰 관서장한테 하라고 해놨기 때문에 집회 신고는 다 시도청 단위에서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청장이 금지 통고하면 이의 신청을 경찰청장한테 이의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1499번 넘어가고 1500번 넘어가고 1501번 1501번 집시법상 5개 집회 자 3번에 5개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가 맨 끝에 신고서를 밑에 72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그 아래 좀 말을 이상하게 써놨는데 질서 유지선을 설정할 수 없다. 질서 유지선 설정할 수 있죠. 어떤 때?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서 질서 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문구를 뭐 설정할 수 없다고 이상하게 써놔서 틀린 지문이고요. 자, 4번에 주최자가 질서 유지인을 두고 부득이 새벽 1시에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자, 새벽 1시 5개 집회죠. 자, 집회 성격상 부득이하다면 관할 경찰 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5개 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심야 집회 시위 관련해서 5개 집회가 있고 시위가 있죠. 5개 집회는 다 풀렸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 받았는데 법률 개정이 되지 않고 그냥 시한을 경과함으로써 금지 규정 자체가 다 그냥 무효화 돼버렸어요. 5개 집회에 대해서는. 자, 시위에 대해서는 한정위원을 받았죠. 그래서 해진 이후부터 자정 이전까지 금지시키면 위헌이야. 그래서 해진 이후부터 자정, 그러니까 낮에는 그냥 당연히 가능하고 원래부터 가능했고 여기서 금지시키고 있는 해진 이후부터 자정 이전까지 그 시간에 금지를 시키면 위헌이야. 그러니까 그 시간에 허용이 되는 것이죠. 다만 자정부터 해 뜨기 전까지는 금지시킬 수 있죠. 자, 그래서 5개 집회는 그냥 무조건 허용되는 겁니다. 무조건. 5개 집회는 그냥 무조건 허용되기 때문에 여기 조건 이런 거 없어요. 뭐냐면 새벽 1시에 집회가 개최된다는 그 이유만으로는 제한을 걸면 안 돼요. 다른 제한 조건이 있으면 제한을 걸어도 되는 것이죠. 제한 통고해도 되는 것이죠. 그것은 제한 통고 사유가 있을 때. 다만 새벽 1시에 개최하겠다는 이 이유만으로는 제한 통고할 수 없습니다. 자, 1502번. 자, 빈칸에 숫자가 오른 것은 자, 가번에 처리줄 끝에 신고서를 신고해야 되는데 5개 집회 시위를 개최하려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서를 5개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요. 자, 이렇게 제출하면 접수증을 교부해야 되죠. 언제? 즉시 접수증을 내줘야 하고요. 자, 나의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서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24시간을 기한으로 보완 통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고요. 자, 다의 금지 통고는 둘째 줄에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금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라는 이의 신청.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며칠 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어? 10일 이내 바로 위 상급경찰 관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10일 이내 집정과 136이죠. 각종 이의 신청, 이의 제기, 집정과 136, 집회 금지 통고 10일 이내,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30일 이내, 그 다음에 집정 과태료 이의 제기 60일 이내. 자, 추가로 행정기본법상 이의 신청은 그냥 한 가운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36에 30일 이내. 행정기본법상 이의 신청도 30일 이내. 자, 1503번 넘어가고 1504번 볼게요. 1504번. 자, 집시법. 자, 1번에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에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즉시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 그 집회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이게 서로 나눠서 평화롭게 동시에 개최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동시에 개최하도록 권유하고 노력한 다음에 안 될 때 비로소 뒤에 접수된 집회 시위에 금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개최 권유 등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분할 개최 권유를 하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노력해서도 안 될 때 그때 비로소 뒤에 접수된 집회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자, 1505번 넘어가고요. 1506번. 1506번 집시법. 자, 기억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 유지는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참여하면 처벌 조항도 있어요. 자,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돼야 됩니다. 그래서 언론사나 경찰은 금지시키면 안 돼요. 다만 그 언론사 기자들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하는 완장을 착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언론사 기자인데 신분증이나 완장이 없어. 그러면 그것도 거부해도 돼요. 자, 그렇게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사 기자가 참석했어. 원래 참석 금지 통보를 받으면 참석하면 안 돼요. 참석 금지 통보를 받는데 참석하면 처벌합니다. 그런데 언론사 기자는 참석 금지시키면 안 돼. 그러나 신분증이나 완장이 없으면 참석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신분증이나 완장이 없어서 참석 금지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자가 참석해. 그것은 형사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자, 니은 단체는 집시법상 주최자가 될 수 없다? 될 수 있습니다. 집시법상 집회 시위 개최의 주최자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수배자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뭐 개인, 단체, 수배자도 집회, 시위, 개최의 주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리을에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홍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 이런 집회들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죠. 자, 그런 집회는 확성기 사용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됩니다. 자, 이게 저 질서유선하고 다른 거죠. 질서유지선은 신고된 집회에 대해서만 질서유선을 설정할 수 있죠. 그러나 확성기 제한 이 규정은 신고 집회냐 미신고 집회냐 따지지 않고 모든 집회 시위에 대해서 확성기 사용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오케이? 확성기 사용 제한 규정은 모든 집회 시위에 적용돼요. 질서유지선은 신고된 집회 시위에 대해서만 질서유지선이 적용되는 것이고, 자, 다만 확성기 등 사용 제한이 걸리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 뭐요? 1인 시위는 걸리지 않습니다. 왜 그래? 1인 시위는 집회 시위가 아니니까. 1인 시위는 집회 시위가 아니잖아요. 그냥 이름만 그냥 거기다가 1인 시위라고 시위를 붙였지 집회 시위가 아니기 때문에 확성기 등 사용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나머지 모든 집회 시위는 신고된 집회 시위건 신고되지 않은 집회 시위건 다 확성기 등 사용 제한 규정 적용됩니다. 자, 1507번 넘어가고 1508번 집시법. 자, 1번에 집회 신고가 경합할 경우 셋째 줄 끝에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의 개최를 봉쇄하기 위한 허위 또는 가장 집회 신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분명해 보이는 경우라도 관할 경찰 관서장이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해서 금지 통고를 했다면 이런 금지 통고에 위반해서 집회를 개최한 행위는 지시법에 위반된다?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왜? 이 허위로 집회 신고하는 거, 남의 집회 신고를 남의 집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남의 집회 시위 방어 배제 목적으로만 집회 시위를 신고한 거, 그것을 뚫고 위법으로 집회 시위 개최한 거, 그것은 위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또 그런 것이죠. 저기 삼성 본사 앞에는, 이 각종 대기업 본사 앞에는 집회 시위 엄청 개최하려고 하죠, 사람들이. 근데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회사 측에서 막 집회 신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사 측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뭐 캠페인 같은 거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판례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남이 집회 시위 개최하려는 거냐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에 집회 시위 막 신고를 해. 그러면 그걸 뚫고 집회 금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집회 시위를 개최해. 그것은 위법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판례가. 대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죠. 객관적으로 남의 집회 시위를 개최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집회 시위 신고한 것, 그것이 명백하면 그걸 뚫고 금지 통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회 시위를 해. 그러면 그것은 허용되는 집회 시위로 받습니다. 자, 3번에 경찰관들이 5개 집회 또는 시위 장소에서 줄지어 서는 등의 방법으로 소위 사실상 질서유선의 역할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서 주시법에서 정한 질서유선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대열은 옛날에 사람의 대열로서 이 질서유선 많이 설정했어요. 그리고 그거 막 뚫고 어지럽히면 질서유선 허용 침해로 막 우리가 의원에서 막 넘기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판례가 확실히 나와서 사람의 대열은 질서유선이 될 수 없다. 확실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나와서 버스의 대열은 사람의 대열이 될 수 없으니까 버스의 대열도 될 수 없겠죠. 다만 버스의 대열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명백히 판례에 나온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의 대열이 될 수 없으니까 버스의 대열도 질서유선이 될 수 없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견해 다툼은 조금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대열은 명백하게 판례에서 질서유선이 될 수 없다. 버스의 대열은 차량의 대열은 그 판례로 봐서 질서유선이 될 수 없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고 대신 견해 다툼은 조금 있고. 자, 4번에 집회 시위 참가자들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개최한 경우 그 5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직접성 명백성 그것이 초래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미신고 집회라는 사유로 자진해산 요청을 했어. 그러면 위법한 것으로 봤습니다. 직접성 명백성이 다 갖춰지지 않았어. 그러면 위법한 강제 해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불법적인
행진 시도, 불법 도로 점거로 인한 뭐 그런 사유로 3회에 걸쳐서 해산 명령을 했다 하더라도 정당한 해산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적성 변별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미신고 집회라 하더라도 강제로 해산시킬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 말이 그냥 그러면 그냥 평온하게 그냥 완전히 그냥 개최하고 처벌도 받지 않느냐. 미신고 집회 개최한 것은 처벌받고 대신 미신고 집회 처벌은 받더라도 이 공공안녕이나 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으면 강제 해산만큼은 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1509번 집시법 1번 주최자는 신고한 집회 시위를 개최하지 아니할 경우 집회 시 24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철회 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24시간 전에 철회 신고를 제출하라고 해놨어? 그렇게 제출하면 금지 통고된 경쟁자가 있었으면 금지 통고된 그 사람한테 경찰관서장이 빨리 지체 없이 알려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쟁자가 뒤늦게라도 집회 시위 개최하려면 개최하라고. 그래서 24시간 전에 철회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자, 3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 신고서를 관할 경찰관서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모든 5개 집회 시위 주체에 대해서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모든이 아니라 경쟁자가 있었던 경우. 그래서 금지 통고된 집회 시위가 있었던 경우에만 철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왜 그래? 아니 자기가 집회 시위 개최하지 않으려면 남이라도 집회 시위 개최할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철회 신고서를 하지 않아서 남까지 그냥 집회 시위 개최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때만 경쟁자가 있었던 경우에만 철회 신고서 제출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제재합니다. 자, 1510번 집시법 1번 갑 단체가 A공원, 그 A공원이 전북 군산경찰서 관할 5개 지표를 갖고 B 광장 충남 서산경찰서 관할까지 행진을 하려는 경우 갑 단체의 대표자이자 주최자인 을은 누구한테 집회신고서를 제출해야 돼? 여러분 이것을 경찰서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경찰서라고 보는 것은 같은 시도청 안에 있을 때를 이제 말하는 것이고 지금 다 시도청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도청 관할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북청, 충남청 관할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제출해야 돼? 꼭 공통으로 관할 경찰청장한테 제출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주최지를 관할하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도청장. 그래서 여기서는 5개 지표를 가진 곳이 있고 그 다음에 행진에 그러면 행진이 아니라 지표를 가진 곳을 중심으로 해서 전북청이 주최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북경찰청장에게 집회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2번에 경찰서장은 집회신고에 대해 집회신고서의 형식적인 미비점뿐만 아니라 내용에 대해서도 보완 통고를 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합니다. 형식에 대해서만. 여기서 내용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뭐에 관해서 집회 시위를 개최하려고 하는 것인지, 즉 그 노동 조건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그 내용에 관해서는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고 형식에 대해서만 뭐 질서가 어지러질 것 같아. 그러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방안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보완 통고를 할 수 있지 내용에 대해서 집회 시위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허가제가 돼버리는 것이죠. 우리 헌법에서 집회 시위에 대한 허가제는 헌법부터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냥 신고제를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는 건드릴 수 없고 형식에 대해서만 건드릴 수 있습니다. 자, 1511번 역시 집시법 그 다음에 시행령 1번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어? 집정과 136 그래서 10일 이내 자, 2번에 집회 시위 금지 통고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장은 얼마 안에 금지를 통과한 경찰관서장에게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알리고 답변서 제출을 명해야 돼. 왜냐면 이 집시법상 이의신청은 해당 기관장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상급 경찰관서장한테 이의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 금지 통고를 한 청은 하급 기관이 되겠죠. 하급 경찰관서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의신청을 받으면 실제 금지 통고를 한 경찰관서장한테
24시간 이내가 아니라 즉시 알리고 답변서의 제출을 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이제 검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금지 통고를 한 경찰 관서장한테 즉시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알리고 답변서 제출을 명해야 됩니다. 자, 3번. 주최자는 신고한 5개 집회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12시간이 아니라 24시간 전에 철회 신고서를 관할 경찰 관서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이때 경쟁자가 있었던 경우에도 경쟁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고요. 자, 1512번. 1번에 자, 관할 경찰 관서장은 끝에 신고서 기재사항의 미비점을 발견하면 접중 교부한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24시간을 기한으로 보완 통고를 할 수 있는데 이때 보완 통고의 대상이 누구요? 주최자입니다. 주최자. 자, 주최한테 보완 통고를 할 수 있다. 자, 이 항은 보완 통고는 보완할 사항을 분명히 밝혀서 서면 또는 구도가 아니라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 책임자에게 송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종 통고가 이중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각종 통고가 보완 통고, 금지 통고, 제한 통고가 이중의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즉 보완 통고는 주최자에게 보완 통고할 수 있다. 금지 통고는 주최한테 금지 통고할 수 있다. 제한 통고는 주최한테 제한 통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각종 통고를 하려면 송달을 해줘야 돼. 그 송달은 주최자 또는 연락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종 통고, 보완 통고, 금지 통고, 제한 통고를 하려면 통고할 수 있는데 통고를 하려면 송달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통고할 수 있다 하고 송달해야 한다. 두 지문이 한꺼번에 그냥 붙어 있어요. 그래서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그리고 통보할 때는 반드시 송달을 해줘야 된다니까. 그 송달이 주최자 또는 연락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해야 한다. 그래서 각종 통고, 보완 통고, 금지 통고, 제한 통고 그 세 가지는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주최자 또는 연락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해야 한다. 이중의 규정이 거기에 걸쳐 있다는 것을 좀 숙지해 주십시오. 여기 1, 2번이 이제 그거고요. 자, 3번에 중간에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 관서장이 아래 질서 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 책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주최자한테 알려도 되고 연락 책임자. 자, 연락 책임자는 이렇게 연락 받으려고 두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송달해주고 연락하고 이럴 때는 연락 책임자가 이제 꼭 나옵니다. 자, 4번에 집회 시위 장소의 상황에 따라 질서 유지선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때도 서면으로 현장에서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현장에 있는 경찰관이 구두로 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경찰 공무원이 구두로 알릴 수 있습니다. 자, 1513번 집시법상에 100m 이내 5개 집회 시위 금지 장소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검찰청은 없어요. 일단 검찰청은 없고 우리 검찰청은 행정부 안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이제 검찰청 말고 여기 각급 헌법기관을 여기다 적시를 해놨어요. 자, 그런데 자 11조 아래 해설을 보시면 11조 다음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5개 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 3호를 보시면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관저 공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사는 곳입니다. 사는 곳에서는 제한 없이 100m 이내 금지됩니다. 자, 다만 거기 위에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는 그 바로 위에를 보시면 해설의 둘째 줄에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단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간은 이 조항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아버렸어요. 대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5월 31일까지는 효력이 유지돼. 그래서 그냥 조문대로 써도 맞는 지문입니다. 효력이 유지되니까
5월 달까지는 효력이 유지되니까 조문대로 그냥 써도 맞는 지문입니다. 대신 대통령 관저하고 국회의장 공관은 헌법 불합치 결정 받았다는 것은 알고 있으셔야 되죠. 대통령 관저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장 공관은 이 제한 없이 그냥 어떤 다른 조건 없이 100m 이내 집회시 개최할 수 없도록 해놓은 거 그것이 너무 과도하다라고 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5월까지는 효력이 유지되니까 조문대로 그냥 써도 맞습니다. 일단 그렇고 어쨌든 3호에 사부 요인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공관, 관저는 100m 이내 5개 집회 시위 못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100m 이내 못하게 해놓고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광범위하게 좀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국회의사당 100m 이내 5개 집회 시위를 해서는 안 돼요. 그 걸리는 겁니다. 100m 이내 5개 집회 시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다만 다음 항목의 어느 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회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5개 집회 시위를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 가. 국회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나. 대규모 집회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둘 중에 하나만 해당하면 5개 집회 시위 100m 이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비슷해. 그거랑 비슷해. 국회의사당 그거랑 좀 비슷한데 5호를 보시면 외교기관 외교사절 숙소 관련하면 다목에 외교기관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이때는 100m 이내 5개 집회 시위를 해도 돼요. 그래서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를 100m 이내 5개 집회 시위 개최할 수 있는 예외로 해놓은 것은 외교 들어간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 이것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나 좀 숙지해 주시고 자 넘어가서 자 1514번 질서유지선 자 2번에 경찰관서장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 책임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설정 고지된 질서유지선은 추후에 변경할 수 없다. 현장에서 새로 설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새로 설정 변경 가능합니다. 자 3번에 5개 집회 시위에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그 아래 최대한의 범위를 정해서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하면 집회 시위 개최하는 사람들이 행동이 제약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회 시위를 이렇게 제약을 가하는 것이죠. 집회 시위에 대해서 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권리인 집회 시위에 대해서 제약을 가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해야죠. 그래서 최대한의 범위를 정해서가 아니라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서가 맞습니다. 자 4번에 지시법 13조에 따라서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 은닉, 이동,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친 자는 질서유지선 효용 침해죠. 질서유지선 효용 침해. 자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구가 50만 원 이하. 6개월 이하 50만 원 이하. 아이 뭔 형사처벌 조항까지 뭐 시험 문제로 내느냐. 여러분 이것은 좀 중요한 조항입니다. 왜냐하면 지시법에서 집회 시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는 조항이 이 조항이에요. 뭐냐면 지시법에 형사처벌 조항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 벌구가 이것이 지시법의 형사처벌의 기본형이에요. 기본형. 즉 지시법에서 사소한 것들을 처벌하는 것이 이 6개월 이하 또는 50만 원 이하 벌구합니다. 근데 질서유지선 효용 침해 우리 경찰이 생각하기엔 저 개나리들이지 개나리들. 근데 지시법에서는 큰 잘못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기본형으로 처벌하는 것이죠. 하나 더 나아가서 저 확성기 등 제한명령 위반 이것도 역시 기본형으로 6개월 이하 50만 원 이하 벌구하로 처벌해요. 그래서 지시법에서 6개월 이하 또는 50만 원 이하 벌구하로 처벌한다는 것은 지시법에서 중대한 위반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시법에서 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 벌구가 이 형량이라든가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들 아는 것이 지시법의 성격을 아는 것이 지시법의 성격. 지시법에서 질서유지선 효용 침해라든가 확성기 사용 제한명령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사소한 잘못으로 생각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형사처벌조항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515번 넘어가고 1516번을 보시면 사망의 3번에 학문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홍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서는 확성기 등 사용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확성기 사용 제한 규정은 모든 집회 시위에 다 적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신고를 안 해도 되는 학문, 예술, 체육 등 이것도 확성기 사용 제한 규정은 적용이 됩니다. 이것이 질서유지선 효용 침해랑 확 다른 것이죠. 질서유지선은 신고된 집회, 미신고 집회는 아예 해당 사항 없고 신고된 집회에만 적용되는 것이 질서유지선이에요. 근데 확성기 등 제한은 모든 집회 시위에 대해서, 다만 1인 시위는 해당 없어요. 1인 시위는 집회 시위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고 집회 시위에 해당하는 모든 집회 시위에 이 확성기 등 관련된 거 적용이 됩니다. 넘어가서 1517번 자 집시법. 자 2번에 집회 현장에서의 확성기 소음 기준은 주학종, 자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주학종에서의 등가 소음도의 경우 주간 65, 야간 60, 심야 50, 다 5씩 빼지잖아. 5씩. 오케이? 5씩 빼지니까 이거 10 빠지니까 틀린 것으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표를 보시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대상 소음도에 있어서 이 대상 소음도는 뭐예요? 여러분 대상 소음도가 있어. 이 대상 소음도가 측정한 거예요? 아닙니다. 이 측정 소음도라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즉 확성기 등이 사용되고 있는 현재 집회 시위에 소음도를 측정한 것이 측정 소음도예요. 이 측정 소음도를 배경 소음도, 즉 확성기 등이 없을 때 소음도하고 비교해서 보정을 거치죠. 그래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보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나 차이가 너무 적으면 보정하지 않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보정하지 않은 수치를 그냥 적용하고 차이가 너무 적게 나면 그냥 이 소음 없는 걸로 봐서 그냥 이 원래 거기가 소음이 컸던 것이지 확성기 등의 소음은 없는 것으로 봐버리죠. 차이가 너무 적게 나면 측정 소음도 하고 배경 소음도 하고 차이가 적정하게 나면 보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측정 소음도에서 보정을 거치고 나면 대상 소음도가 나옵니다. 이 대상 소음도를 가지고 유발했느냐 유발하지 않았느냐를 따지는 것이죠. 그 대상 소음도 안에는 등가 소음도하고 최고 소음도가 있습니다. 등가 소음도는 평균 소음도고 최고 소음도는 일시점의 소음도고 자 그래서 거기 등가 소음도하고 최고 소음도가 각각 주학종 도 기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간대를 주간, 야간, 심야. 그래서 주간은 07시부터 해지기 전까지, 야간은 해진 뒤부터 24시 전까지, 심야는 24시부터 07시까지 이렇게 해서 이것이 각각 왼쪽에서 보시면 65, 65, 75, 85, 85, 95로 해놓은 다음에 오른쪽으로 5씩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오케이? 등가소음도, 최고소음도 각각 주학종도 기타 한 다음에 왼쪽에 65, 65, 55, 75, 75, 65, 65, 75, 85, 85, 95 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5씩 빼주면 돼요. 그때 뺄 때 세 칸, 두 칸, 두 칸, 세 칸, 두 칸, 한 칸이야. 여러분 제가 말을 엄청 복잡하게 하지만 그림을 보면서 하시면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세 칸, 두 칸, 두 칸, 세 칸, 두 칸, 한 칸이잖아. 그리고 5씩 빼주면 됩니다. 다만 5씩 빼줘야 되는데 딱 하나만 10을 빼준다는 데가 있어. 그것이 세 칸, 두 칸, 두 칸 거기서. 왜 그래? 이게 세 칸, 두 칸, 한 칸, 세 칸, 두 칸, 한 칸 이렇게 됐으면 가장 규칙적으로 됐을 텐데 세 칸, 두 칸, 두 칸이 돼버리면서 불규칙이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다 5씩 빼주는데 불규칙으로 10을 빼주는 곳은 불규칙에서 세 칸, 두 칸, 두 칸 거기에서 10을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65, 65, 75, 85, 85, 95에서 5씩 빼주면 되는데 세 칸, 두 칸, 두 칸 거기서는 10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쪽 그 해설 사항을 볼게요. 이 집회 시위 소음도 관련해서 집회 시위 확성기 등 소음도 관련해서 자 2번 2호에 자 소음 측정 장소는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에서 3.5m 떨어진 지점을 합니다. 즉 집회 시위 이 소음도 측정은 어디서 측정해요? 집회 시위가 개최되는 곳에서 측정해요? 아니면
피해자가 있는 곳에서 측정해요? 피해자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합니다. 왜? 피해자가 있는 곳에서 측정을 하면 아무래도 집회 시위 소음대의 크기를 더 작게 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집회 시위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 권리를 좀 보장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보장하기 위해서 피해자 유치해서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유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1에서 3.5m 떨어진 지점. 자, 밑에 지면 위로는 1.2에서 1.5m, 가슴 높이. 그래서 만약에 지면 위에 1에서 3.5m 올라간 데서 하면 저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측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면 죽잖아.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높이는 가슴 높이에서, 건물 외벽에서 떨어지는 것은 1에서 3.5m 떨어진 곳에서 측정합니다. 자, 다만 주된 건물 경비 등을 위해서 사용되는 부속 건물, 그다음에 광장, 공원이나 도로상의 영업 시설물, 공원의 관리 사무소 등은 소음 측정 장소에서 제외됩니다. 왜 그래? 이것을 소음 측정 장소에 포함시켜 버리면 나라에서 만약에 집회 시위 막 소리 같은 거 줄여서 시키려고 하면 거기다 그냥 컨테이너 박스 하나만 갖다 놓으면 거기서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축소하는 것이죠. 이 막 떠드는 것을 더 조용히 떠들게 함으로써 집회 시위의 자유를 축소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편법을 쓰지 못하게끔 편법으로 만드는 시설은 거기서 측정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3호에 확성기 등의 대상 소음이 있을 때 측정한 소음들을 측정 소음도로 하고, 아래 확성기 등 대상 소음이 없을 때 5분간 측정한 소음들을 배경 소음도로 합니다. 그래서 이 측정 소음들을 바로 그냥 판단하지 않고 측정 소음도를 배경 소음도랑 비교해서 배경 소음도에서 적절하게 보정을 해요. 보정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대상 소음도라고 만들어서 그 대상 소음도를 가지고서 평가를 하는 것이죠. 자, 5번에 등가 소음도가 나오고요. 6번에 최고 소음도가 나옵니다. 이 등가 소음도, 최고 소음도가 대상 소음도죠. 자, 5번에 등가 소음도는 10분간 측정합니다. 대신 괄호에 소음 발생 시간이 10분 이내인 경우는 그 발생 시간 동안만 측정하고요. 자, 다만 이번에 새로 들어온 조항입니다. 이게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대상 지역의 경우 5분간 측정합니다. 자, 10분간 측정하는데 주학종도는 좀 조용히 해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5분간만 측정함으로써 조금만 측정하고도 상대방을 제재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짧은 시간 측정해서 상대방을 제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주학종도는 5분간 측정하고요. 자, 6호에 최고 소음도는 그때 가장 높은 소음도를 측정하는데, 가장 높은 소음도 나타났던 것들을 다 그냥 최고 소음도로 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1시간 내 3회 이상 최고 소음도 기준을 초과한 경우 위반한 것으로 봅니다. 자, 대신 그 끝에 주학종도에서는 2회 이상, 1시간 안에 2회 이상만 위반하면 위반한 것으로 봅니다. 즉, 좀 더 조용해야 할 주학종도에서는 더 적은 횟수 위반해도 위반한 것으로 봐버리는 것이죠. 자, 7호에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행사 아래 개최 시간에 한정해서 주거지역 소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주거지역이 가장 강화된 소음 기준이지 않습니까? 소음을 더 줄여야 하는 주거지역의 소음도를 적용합니다. 어떤 행사 때? 엄숙한 행사 때. 그래서 가의 국경일 행사, 나의 각종 기념일 중 주관부처가 국가보훈부인 기념일 행사, 국가보훈부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호국 영령들 기리는 것이니까 엄숙한 행사겠죠. 이제 그런 행사에서는 주거지역 소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자, 맨 아래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첫 번째, 신고 대상 집회 시위가 아닌 경우에도, 즉 학문 예술 뭐 이런 집회 시위인 경우에도, 또 미신고 집회의 경우에도 소음 제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다만 1인 시위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아. 왜? 1인 시위는 집회 시위가 아니니까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집회 시위라면 무조건 다 이 소음 기준 제한 걸리고요. 자, 1518번 갈게요. 1518번. 자, 집시법. 자, 리을에 집시법 14조 확성기 등 사용 제한은 예술, 체육, 종교 등에 관한 집회 및 1인 시위에도 적용된다. 예술, 체육, 여기 종교 여기도 적용되는데 다만 1인 시위에는 적용되지 않죠. 집회 시위가 아니니까. 1인 시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집회 시위가 아니니까. 자, 1519번.
집회 현장에서의 확성기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중앙행정기관이 개최하는 국경일 행사의 경우 행사 개최 시간에 한정해서 행사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에 대해서는 맨 끝에 확성기 등 소음 기준을 그 밖의 지역의 소음지역, 주거지역의 소음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왜? 주거지역이 가장 기준이 강화되어 있거든. 즉 소음을 더 줄여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 엄숙한 행사에서는 주거지역 소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자 1520번 소음 관련해서 자 가 주거지역 학교 조합원 주학종이네 주학종. 자 주학종 등가소음도 기준은 등가소음도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에 등가소음도가 있고 최고소음도가 있잖아요. 등가소음도 안에 주학종 도 기타잖아요. 맨 위에. 그래서 65, 65, 75 그래서 65로 시작해서 5씩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간 65, 야간 60, 심야 55. 오케이? 그래서 65, 65, 75, 85, 85, 90에서 5씩 빼주면 됩니다. 자, 나의 그 밖의 지역의 등가소음도 기준은 그 밖에 기타 주학종도 기타 그래서 65, 65, 75 그래서 75 야간 심야는 65 두 칸이니까 75 그 다음에 여기는 65 왜 65냐면 5를 안 빼주고 10을 빼주냐면 이게 불규칙 부분입니다. 불규칙. 그래서 3칸, 2칸 여기 주학종도 기타 그래서 10을 빼서 65가 나오고요. 75, 65. 자, 다에 확성기 등 대상 소음이 있을 때 측정한 소음들을 측정 소음도로 하고 같은 장소에서 확성기 등 대상 소음이 없을 때 5분간 측정한 소음들을 배경 소음도로 하고요. 자, 등가 소음도는 원칙적으로 10분간 측정합니다. 대신 그 괄호에 주학종도가 자, 주학종도가 아닌 지역이라고 가져간다. 왜? 주학종도면 5분간 측정하거든요. 이번에 새로 조항이 돌아서 10분간 등가소음도 10분간 측정하는데 주학종도는 5분간 측정함으로써 더 짧은 시간 평균 소음도가 위반해서도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라의 측정 소음도가 배경 소음도보다 몇 데시벨 이상 크면 그냥 보정을 하지 않아? 10데시벨 이상 크면 그럼 충분히 크기 때문에 그것이 오로지 이 확성기 등의 소음이라고 보는 것이죠. 충분히 크니까. 그러면 보정하지 않고 그냥 적용해버립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521번 넘어가죠. 이거 여러분 아까 그거 주학종도 기타 65, 65, 75, 85, 85, 95 5씩 빼주면 됩니다. 5씩 빼줄 때 3칸, 2칸, 2칸, 3칸, 2칸, 1칸인데 나머지는 다 5씩 빼주고 3칸, 2칸, 2칸 여기서만 10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1522번 지시법상 해산명령 2번에 사전 금지 또는 제한된 집회라 하더라도 실제 이루어진 집회가 당초 신고 내용과 달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안전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어. 그러면 해산명령하면 안 돼요. 자, 사전에 금지 통고된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해산을 명하고 이에 불응했다고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위법한 공권적 행사가 되는 거예요. 자, 3번에 해산명령은 자진해산 요청에 따르지 않는 시위 참가들에게 자진해산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해산 명령을 할 때 반드시 자진해산을 명령한다. 이 용어가 그냥 딱 나타나야 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자진해산을 요청하는 취지가 담겨 있으면 자진해산 명령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1523번 자 지시법 시행령 니은에 자진해산 요청은 직접 집회 주최자에게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 헷갈리죠? 아닙니다. 참가자들한테 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여러분 강제해산 절차가 있잖아요. 강제해산 절차가 종자명직이에요. 종자명직. 뭐냐면 종결선언 요청, 그 다음에 자진해산 요청, 그 다음에 해산명령, 그 다음에 직접 해산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종자명직. 여러분 여기 좀 봐주십시오. 종자명직. 이 중에서 종결선언 요청만 주최자한테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시위대한테 하는 거. 시위대한테. 참가자. 시위대가 참가자죠. 참가자. 나머지는 참가자한테 하는 것이고
종교선언 요청만 주체한테 하는 것입니다. 종교선언 요청했음에도 이제 안 돼. 그러면 이제 참가자들한테 대해서 자진해산 요청부터 이제 하는 것이죠. 이게 저 강제 해산 절차입니다. 그래서 종자명직 중에서 종교선언 요청만 주체한테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참가자들한테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오케이. 자, 그다음에 제가 거기다가 써놓기를 종자명직 자명직이라고 써놨어요. 자명직을 왜 써놨어? 제가 그냥 장난 쳐놓은 거예요. 종자명직 자명직 이렇게 생각해 놓으세요. 왜? 종교선언 요청 생략할 수 있으니까 한번 생략하고 한번 써놓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중에서 생략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뭘 생략할 수 있어? 종교선언 요청을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종교선언 요청 생략하고 한번 종자명직 자명직 이렇게 써놔 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숙지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 니은은 방금 봤고 리을을 보세요. 리을 종결선언은 주최자에게 요청하되 주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자, 연락책임자 및 질서유지인에게 해야 하며 종교선언의 요청은 필요적 절차로 생략할 수 없다? 종자명직, 자명직 종교선언 요청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1524번 2번에 5개 집회 또는 시위 참가자들이 교통혼잡이 야기됐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나 이미 신고한 행진 경로를 따라서 행진로인 하위 1개차로에서 약 3시간 30분 동안 이루어진 집회 시간 동안 어긴 것은 2회에 걸쳐서 15분 정도만 연좌 도로에 이제 앉아가지고 교통 방해한 것이죠. 자, 이런 사실만으로 주최 행위가 신고한 목적, 일시, 방법 등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자, 이렇게 뚜렷이 벗어나는 경우로 볼 수 있으면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죠? 일탈 또는 뭐라 그러지? 변질이라고도 하죠. 일탈이라고도 하고 변질이라고도 합니다. 자, 집회 시위가 신고한 것에서 일탈 또는 변질이 되면 뭐가 있어? 그러면 주최자 준수상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또 그 행위를 한 사람은 참가자 준수상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일탈 변질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그냥 한 15분 정도에 걸쳐서 도로에 잠깐 앉아섰어. 이것은 일탈 변질로 볼 수 없어. 그래서 주최자 준수상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봤습니다. 자, 1525번 4번에 1525번 4번에 장례에 관한 집회 참가자들이 망인에 대한 추모의 목적과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노제 등을 위한 이동 행진의 수준을 넘어서서, 즉 장례식을 넘어서서 그 기회를 이용해서 다른 공동의 목적으로 시위에 나간 경우 질시법상 사전 신고를 요하지 않으므로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집회 시위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는 실질을 보죠. 뭐 음악회, 여기 뭐 장례식, 뭐 기자회견 형식을 보지 않고 실질을 봅니다. 그 실질이 시위면 시위로 봅니다. 실질이 5개 집회 시위면 시위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장례식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한테 자신들의 의견을 강요하려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5개 집회 시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고 했으면 미신고 시위 개최로 처벌하는 것이죠. 자, 1526번 니은에 자, 질서유지선 그 아랫줄 끝에 효용을 해친 자는 질서유지선 효용 침해죠. 질서유지선 효용 침해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 벌금 과에 처하죠. 이게 뭐하고 똑같아? 확성기 등 제한명령 위반도 똑같이 이 기본형으로 6개월 이하 50만 원 이하 벌금 과로 그렇게 처벌합니다. 자, 그런데 디귿에 집회 시위를 방해하면 엄청 강하게 처벌합니다. 이게 지시법의 성격을 그대로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에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로운 집회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무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300만 원 이하로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집회 시위를 하다가 질서를 어지럽혀 그냥 기본형으로 처벌하고, 집회 시위를 방해하면 엄청 강하게 처벌한다니까요. 이게 지시법의 기본 성격입니다. 성격. 그러니까 집시법은 집회 시위를 하면서 조금 뭐 어지럽히고 뭐 질서유지선 효용 침해하고 이런 사람들 처벌하려고 하는 법률이 아니라 집회 시위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려고 하는 법이 집시법인 것이죠. 자, 그리고 거기
3년 이하 300만 원 이하입니다.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가 아니라 이거 엄청 헷갈려요. 헷갈리는데 특별히 3년 이하 우리 저기 다른 법률에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특별히 3년 이하 300만 원이면 3년 이하 300만 원 이하. 자, 그리고 그렇게 집회 시위를 방해한 것이 특정한 사람들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역사적으로 그동안 집회 시위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야? 우리 경찰, 군인, 검찰, 군인 이런 사람들. 그래서 1527번 1번을 보시면 군인, 검사, 경찰관이 방해한 경우 그때는 3년 이하 300만 원 이하가 아니라 그냥 5년 이하 벌금형 선택 조항도 없고요. 그냥 5년 이하 징역에 처합니다. 여러분 저 고생하셨고요. 내일 마지막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